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당신 욕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내내 해드려. 그럼 더 이상 말씀 안 하시잖아. 어이가 없었지만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백수가 된 상황이 발생했어요. 다니던 회사가 다른 회사랑 인수합병이 될 거라는 소문은 있었지만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했는데 정말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을 거의 다 내보내더라고요. 남편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제일 힘들 것 같아서 티를 내진 않았어요. 우리 회사가 이번에 다른 회사랑 인수합병 되면서 전 직원 물갈이 된다는 말이 있었거든. 그런데 솔직히 나는 아닐 거라 생각했어.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하기도 했었고 설마 나까지 내보내겠어? 했는데 이번에 정리해고되는 사람들 명단을 보니 내가 포함되어 있더라. 나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다음 달부턴 백수야. 우리 이제 어떡하냐?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게 되니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 가게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전에 남편이 제가 자리 잡기 전에 도와줬던 것처럼 저도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럴 때 잠시 쉬어가는 거지. 당신은 잘못한 거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번 기회에 당신이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시간도 보내고 다시 재취업 준비하면 되지. 그리고 당신이 나 가게 시작할 때 응원해줬잖아. 이번에는 당신이 나 믿고 편하게 쉬어. 그래도 당신 와이프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버는 가게 사장이야.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편이 웃겼나 봐요. 핏이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부부끼리는 서로 도와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남편이랑 으쌰으쌰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저희 가게로 시어머니가 씩씩대면서 들어오셨어요. 너가 이딴 가게 한다고 내 아들 내줘도 안 하니 이번에 애가 회사에서 잘리게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가게 하지 말라고 남편 내줘놔라 했었지? 이제 어쩔 거야. 너 때문에 내 아들 백수 됐잖아. 그게 왜 제 탓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게를 하고 있으니 남편이 회사에서 잘려도 우리 생활에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 사정으로 생긴 일인데 그게 왜 제가 내조를 안 한 탓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저한테 뭐라 안 했는데 왜 어머니가 그러세요? 어머, 너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나한테 할 말이 있니? 이래서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 백수 됐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어머니는 본인 할 말만 하고 나가셨어요. 한편으론 진짜 내가 가게 일만 하느라 남편을 너무 신경 못 썼나? 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남편한테 좀 신경을 써야겠다 생각했어요. 정리해고를 당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온다고 했어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가려나 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재취업 준비를 나름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찾아보고 면접도 보러 다녔어요. 그래도 저는 그때마다 응원해주고 돈 버는 것 때문에 너무 조바심 느끼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약받을 수 있는 물량을 늘려서 더 많이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취업이 계속 미끄러지면서 거의 2달 동안 백수 상태가 유지됐어요. 언젠간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도 불안해지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계속 열심히 재취업 자리를 알아봤다면 저도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남편이 게임을 하거나 밖에 나가서 낚시를 하고 오는 날들이 늘어났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 생각해서 뭐라 하지 않았어요. 저러다 말겠지 생각했거든요. 저희한테 아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애도 키워야 하는데 남편은 계속 놀다 보니 더 이상 일을 구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남편이 놀고 먹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백수가 된 지 3달째가 되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재취업 안 할 거야? 내가 쉬고 싶다고 할 때, 어디 놀러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 달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 그리고 그때 당신이 나름 이것저것 취업할 곳 알아보고 면접도 보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젠 좀 너무하지 않아? 요즘 당신 면접 보러 다닌 적 있어?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렇다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거야? 아이, 좀 쉬자. 내가 이렇게 쉬어본 적 있냐? 저번에는 재취업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하더니 역시 말뿐이었지. 당신이 취업 준비를 했으면 내가 일해. 나는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예약 건수도 늘려서 요즘 12시간씩 일해도 부족해. 그런데 집 상태는 엉망이지. 당신도 취업 준비 안 하고 있지. 이러는데 내가 속이 안 터져? 당장 일할 수 있는 곳이라도 알아봐. 우리 애도 있는데. 이젠 당신도 일해야지. 이러다 금세 6개월 되고 1년 되는 거야. 이제라도 당신 정신 차려야지. 보다 못해 제가 화를 냈는데 남편은 듣기 싫었나 봐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도 답답해서 붙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녁 때가 돼도 오지 않더라고요.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범 우리 집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도대체 네가 어떻게 했길래 애가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니? 그리고 얘가 회사 안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냐?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가 이해해주고 그래야지. 서방이 돈 좀 못 번다고 구박하면 어떡하니? 남편이 그래요? 제가 구박했다고요? 요즘 남편 회사 자리 안 알아본 지 꽤 됐어요. 맨날 게임하고 낚시하러 가고 점점 더 게을러지기만 해서 제가 도저히 못 참아서 이번에 한 소리 한 거예요. 저랑 싸웠다고 쪼로로 시어머니한테 가서 일러 바쳤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저도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니 계속 남편 바가지를 긁게 됐어요. 제가 바가지를 긁으면 남편은 듣기 싫으니 시어머니 댁으로 가고 그럼 저는 또 열받는 상황이 반복됐어요. 애가 있으면 본인이 나서서 일도 다시 알아보고 해야 하는데 자꾸 늘어지기만 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제가 잔소리할 때마다 시댁 가는 것도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한테 그냥 우리 별거 하자고 해버렸어요. 당신 취업할 생각 없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놀고 먹고 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내 잔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으면 그냥 어머니랑 살아. 우리 집에 더 이상 오지 말고 당신은 당신대로 나랑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나도 당신이랑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나중에 하윤이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은 하지 말고 하윤이 시집갈 때까지 별거 하면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별거 하자고 말을 꺼내니 남편은 별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무언의 긍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니랑 남편이 같이 저희 가게로 왔더라고요.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옆에 서 있고 시어머니가 별거는 안 된다고 하면서 얘기하셨어요. 멀쩡히 너희 집에 있는데 무슨 별거를 한다니? 그리고 젊을 때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아범이 생각보다 쉽게 취업이 안 되니 심적으로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너도 이해를 좀 해줘라. 그리고 너 이번에 아르바이트생 그만둬서 또 아르바이트생 구해야 한다며. 그러지 말고 그냥 아범이랑 같이 일해라.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월급 주지 말고 아범한테 월급 주면서 같이 일하면 되지 않니? 사실 저도 남편한테 화를 내긴 했지만 한편으론 너무 몰아붙인 것 같아서 미안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일하면 아르바이트생한테 나가는 월급이 굳으니 수입이 더 늘어날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흔쾌히 일 배우겠다고 해서 같이 가게로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도 나름 미안했는지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만에 끝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처음 저랑 일하게 되고 나서는 매일같이 성실하게 출근했어요. 따로 나가는 돈 없이 저희 둘이서 일하니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오더라고요. 가끔 제가 먼저 집에 가서 하윤이 챙길 때는 남편한테 가게 맡기고 가고 그랬어요. 아르바이트생한테 맡겼을 때보다 마음은 더 편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가족끼리 사업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죠. 남편한테 따로 매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집에 간 날 뒷정리를 하면서 저의 매출 장부를 봤나 봐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적혀 있으니 그 돈이 모두 본인 것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어느 날 친구들 좀 만나게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갖고 있는 현금을 줬어요. 그런데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 쌓이면서 나중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가게에 나왔나? 그러니 결국 저 혼자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가게 장부를 정리하는데 돈이 빌 때가 있었어요. 뭐지? 하고 CCTV를 돌려보면 남편이 현금을 종종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한 소리 했어요. 당신 왜 말도 없이 가게에 와서 현금을 가져가?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하고 가져가든지 해야지. 뭐 하는 거야? 그리고 1, 2만 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40만 원, 50만 원씩 가져가서 어디에다 쓰는 거야? 내 덕에 돈 많이 벌었잖아. 그럼 나도 좀 쓰고 살아야지. 당신만 허강하려고 했어. 나도 좀 이제 돈 쓰면서 살아보자. 예전에 나 혼자 돈 벌고 당신은 사업한다고 놀았잖아. 이제 나도 당신 덕 좀 보자. 내가 언제 사업한다고 놀았어. 그리고 내가 자리 잡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리고 가게에 있는 돈 마음대로 가져가지 마. 그거 당신 돈 아니고 내 돈이야. 그리고 당신이 나와서 일을 해야 내가 돈을 주지.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가게 나와서 일한 적 있어? 이럴 거면 그냥 아르바이트생 뽑는 게 낫지. 지금 내 몸 갈아가면서 일하는 거 안 보여?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화가 나서 가게에 왔어요. 몸이라도 움직여야 화가 식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막 채비를 하고 집 밖으로 나오니 남편도 눈치가 보였나 봐요. 바로 저를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제 화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예, 우리 아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매출 많이 올랐다며? 너는 그랬으면 진작 나한테 고맙다는 전화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때 내가 아르바이트생 쓰지 말고 내 아들 쓰라고 해서 너가 이렇게 매출이 많아진 거잖아. 나 같으면 시어머니한테 감사해서 용돈도 보내주고 그러겠다. 너는 참 그런 센스가 없어. 센스가 없는 애가 사업을 하니 내가 아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네가 용돈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요단강 건너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찾아왔다. 남편이 매출이 늘었다고 얘기했는지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용돈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아들 취업 못해서 별거 한다 했을 때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니 이제 와서 용돈 달라는 모습에 기가 찼어요. 어머니, 아범이 매일 출근을 해야 매출이 좀 오르는데 이번 달에 오늘 처음으로 일하러 나온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매출이 높아질 턱이 있겠어요? 저도 돈 많으면 어머니께 드리고 싶죠. 그런데 돈을 벌만 하면 남편이 가져다 써버려서 저도 드릴 돈이 없네요. 돈이 왜 없어? 너 매출 장부는 제대로 쓰고 있어? 그거 좀 봐보자. 운영을 어떻게 하길래 돈이 없다 그러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가게 매출 장부를 봐야겠다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려는 순간 남편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찾더라고요.
어이, 내가 저번에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엄마, 혹시 거기 뭐 가계부 같이 보이는 거 있어요? 표지는 초록색이고 조금 두꺼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매출장부 찾아서 어머니 보여드리려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아니, 나도 자세히 보고 싶어서. 저번에 한 번 봤는데 자세히 못 봤거든. 근데 대충 봐도 매출 적지 않던데? 우리 엄마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거야? 아니, 매출장부 봐서 진짜 돈이 없는 거면 엄마도 나도 돈 달라는 말 안 하겠지. 그런데 당신만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나랑 엄마한테는 인색한 것도 웃기지 않아? 그리고 내가 이번 달은 좀 적게 일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당신 돈이 내 돈이지. 이제라도 나 우리 엄마 편하게 호강하면서 살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매출장부 좀 같이 보자. 시어머니 호강을 시켜주고 싶으면 본인이 돈 벌어 살 것이지 제 가게로 생색을 내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니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본인 아들을 아주 흡족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더 이상 떨어질 정도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에게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둘이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 그런지 아니면 진짜 내가 돈을 좀 벌어 그런 건지 나를 생각해주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 들으면서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편하게 돈 쓸 생각만 하는 모습에 정이 뚝 떨어졌어요.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시작한 사업인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드니 시어머니도 이 기세를 몰아서 저를 휘어잡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 이렇게 우리 아들 데려다가 부려먹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값은 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이제 아들 월급은 다 나한테 보내렴. 내가 돈 모아줄 테니까 내가 그 돈 받아서 다른 데 쓰겠니? 결국 다 너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야. 남편이 일을 해야 월급을 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달에 처음 나왔다니까요.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월급을 줘요? 왜? 아들 월급 나한테 보내라니까 아까워서 그러니? 너도 참 못됐다. 그럼 매달 50만 원씩 용돈이라도 보내라.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더 받아야 한다는 거 내가 다 너 생각해서 50만 원만 보내라고 하는 거야.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니? 너는 복 받은 줄 알아. 더 이상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당장 내 가게에서 내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그래도 어른이니까 참아야지 하고 있는데 선을 넘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생각했어요. 당신 이제 내일부터 가게 나오지 마. 나 더 이상 당신이랑 일 안 할 거야. 그리고 도장 하나 만들어 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야 되거든. 내가 하윤이 때문에 참고 살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내일 이혼 서류 써서 시댁으로 보낼 테니까 당신도 보고 도장 찍어서 가져와. 계속 참아주니까 사람이 가만으로 보이나? 적당히 해야지.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니 남편이랑 시어머니 모두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여태 아범 부려먹었으면서 돈도 안 주려고 한다고 배응망덕하다고 하셨어요. 뻔뻔하고 배응망덕한 것은 본인들이면서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우리 아들이랑 같이 일 안 하는데 가게가 잘 될 것 같니? 가게 망하고 나서 내 아들 찾지 마라 하며 남편을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러 왔어요. 본인이 지금 제 가게에서 편하게 일하면서 돈 가져갔었는데 이제 와서 돈 벌 생각하니 막막하겠죠. 울면서 사과하는 모습이 오히려 저는 악어의 눈물이라 생각했어요.
상황만 모면하려고 흘리는 눈물처럼 보였거든요. 하윤이 아직 초등학생도 안 됐는데 무슨 이혼이야. 그리고 요즘 이혼 가족 많다 하더라도 애들 정서에 얼마나 안 좋은데 당신은 하윤이 걱정도 안 돼. 갑자기 아빠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이번만 용서해줘. 내가 당신한테 한두 번 말했어. 취업하라고 설득도 해보고 잔소리도 해봤지. 그리고 결국 나랑 같이 일하려고도 했는데 안 한 건 당신이잖아. 그리고 당신이 언제부터 하윤이를 챙겼다고. 당신이 아무리 울고불고 빌어도 내 생각은 안 변해. 그리고 다시는 내 가게 찾아오지 마.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제가 완강하게 말하니 남편도 깨갱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 준비를 했어요. 종종 괜히 나 때문에 하윤이한테 아빠를 뺏는 건 아닐까 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그간 행적들을 생각하면 그런 아빠는 없어도 되겠다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가게를 안 나오게 되면서 저도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게 됐어요. 들쭉날쭉 출근하던 남편과는 다르게 일정한 시간에 나와서 성실하게 일을 해주니 매출이 확 뛰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해도 몸이 하나니 한계가 있었는데 확실히 두 사람이 일을 하니 속도도 빨라졌어요. 그렇게 저는 옆에 핸드폰 가게까지 확장하게 됐어요. 핸드폰 사장님이 고향으로 내려가신다면서 가게를 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쓰겠다고 건물주분께 말씀드리고 확장했어요. 생각보다 가게가 잘 돼서 이제는 제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매출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딸 결혼자금 모으려고 시작한 적금도 이번에 끝났어요. 예전에는 1억 정도 만들어서 줘야지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빚 없이 집 한 채 해서 시집 보낼 생각이에요. 남편이 말한 대로 이혼 가정이라고 색안경을 쓰고 볼 수도 있으니 제가 해줄 수 있는 한 다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저 혼자 돈을 버니 돈 모으는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남편이랑 같이 일했을 때가 제일 못 벌었던 것 같아요. 돈을 벌면 가져가니 모일 틈이 없었죠. 저희 가게가 커지니 건물주분이 시어머니한테 부럽다고 얘기하셨나 봐요. 교회에 소문나는 게 무서워서 그런지 아들 이혼당한 거 말씀 안 하고 다니셨거든요. 저희가 이혼하게 되면서 본인 아들 없으면 이제 가게 망할 거라 했는데 가게 확장도 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신 후 배가 아프셨을 거예요. 남편은 농사짓는 사촌동생 가게에 일하고 있어요. 가끔 딸아이가 아빠 보러 갈 때가 있었는데 저랑 살 때랑 다르게 얼굴색이 시꺼멓더라고요. 아무래도 편하게 일하고 싶을 때가 있었던 때와 다르게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제가 보내줬던 월급보다 적은 금액 받으면서 일하려니 힘들겠죠. 얼굴이 시꺼멓게 된 거 보니 한편으론 쌤통이다란 마음이 들었어요. 전 남편은 좋아지는 제 얼굴을 보면서 아련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바쁘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며느리니까 시어머니 챙겨야 하고 그리고 남편도 챙겨야 하고 엄마니까 딸 자식도 챙겨야 하고 거기에 새로 시작한 사업까지. 근데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어서 너무 마음이 편해요. 요즘 제 친구들이 저 보면서 얼굴이 너무 예뻐졌다고 해요. 마음이 편해지니 자연스럽게 얼굴도 밝아지는 것 같아요.